생일상 좀 얻어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듣는 며느리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게 시집살이의 시작이죠.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애둘러서 둘러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남편들이 많냐면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시부모님 생일상 문제로 다투는 에피소드를 봤어요. 진짜로 시부모님 생일상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있나요? 그럼요. 생일상 차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생일에 챙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가 너무 많아. 자, 1년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제일 큰 행사가 뭐예요? 설날이죠. 자, 설날에서 설을 셌어요. 며느리 도리 하면서 뭐 설거지도 시키고 뭣도 시켜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지만 하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분이 거슬리게 하는 한마디가 있으면 상처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무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마음이 힘들어. 2월달에 이제 명절을 셌어. 명절을 세고 나니까 갔다 오니까 마음이 기분이 별로야. 그래서 이 감정이 한 달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가오는 게 5월달 어버이날 있어. 그래서 5월달 그 안 좋은 감정으로 또 2월까지 한 좀 별로 있는 상태야. 추석 있어. 추석에도 기분이 별로야.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또 기분 안 좋아가지고 좀 한 달 정도 갔어. 그때 또 다가오는 게 뭐 연말이야. 연말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재. 그 전부터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해서 또 12월을 맞이해. 일요일날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10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행사는 꼴랑 몇 개였냐면 명절 2번에 휴가, 어버이날 요 4개밖에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있겠어요? 자, 양가 어른들의 생신 2번, 또 우리 생일까지 챙겨줘야 돼. 2번, 친정 부모님 2번. 이러면 1년 동안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간들이 보편적으로 평균 기본이 한 10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일 때문에 싸우는 집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만 먹어도 싸울 확률이 높은데 거기다가 며느리를 봤으니 나는 우리 며느리에게 생일상 좀 얻어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듣는 며느리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자, 많은 시부모들이 며느리가 들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너 신혼여행 갔다 오면 우리 집에 어떤 기념일들이 있는지 알려주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은 이런 섬세함이 없고 세심하지 못해서 이런 걸 잘 못 챙기니 앞으로 네가 좀 챙겨라. 이게 시집살이의 시작이죠. 자, 이것도 어머니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미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다. 그러면 100% 며느리에게 이런 걸 요구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남편이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엄마는 평생 나를 키웠지 우리 아내를 키운 적도 없으면서 왜 이 친구한테 당당하게 생일상을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애둘러서 둘러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도요, 못 알아듣는 척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얘기를 잘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말을 하죠. 두 번째는 아내가 설명을 열심히 해. 이거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을 벗어나고 나면 아내한테 혼나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학습을 했어요. 아내가 가르쳐갖고 학습을 했어요. 그럼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죠. 엄마, 내가 챙겨야지. 왜 얘한테 챙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깽깽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남편들이. 저희 남편은 엄마가 상처받고 슬퍼할까봐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도 있나요? 그럼요. 보편적으로 남편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상처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을 안 해. 자, 솔직히 얘기해보면 우리 여러분의 핏줄하고 싸웠다고 해서 막 그 다음날 연 끊고 안 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아들과 어머니가 싸운 거 하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 건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아들하고 엄마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감정 싸움을 해도 어느 날 다시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 하지만 피가 다른, 또 너무나 결이 다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의 골은 매우 깊어져서 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좀 갈등을 빚더라도 완벽하게 케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들이 문제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강요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이런 강요를 받지만 사위가 장인 장모한테 내 생일 챙기소라는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겠죠. 한 번도 강요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라고 얘기하는 남편들이 많냐면,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짜증내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시어머니의 생신, 또 시부모의 생신상과 장인 장모의 생신상이 있잖아요. 요즘은 거의 평등 사회라고 할 수 있죠. 평등 사회에서 결혼도 굉장히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시월드 갈등이 더 심각한 경우가 이르게 되냐면, 예전에는요, 남편들이 결혼 비용 훨씬 많이 썼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할 때 남편들이 집을 해오고 아내들은 거기다 살림을 채우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의 국룰처럼 이루어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다 없어요. 이제 집값이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돈을 모아서 집에다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고, 반반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내들이 생겨요. 그럼 너희 집에 어느 정도 효도를 가 있으면 우리 집도 어느 정도 해야 돼, 이런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고, 너희 집에 한번 방문했으면 우리 집도 한번 방문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 시부모님께서 며느리에게 생신을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위인 내 남편은 우리 엄마 아빠의 생일을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 사위들이 그걸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봐보세요. 시부모님께서 며느리에게 의무로 하라는 거 하고, 우리 사위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의무는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시부모님 생신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며느리에게 의무화시키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시부모님이 고맙다 해줘도 기분이 별로거든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싶어서. 그리고 그 고맙단 말이가 무슨 말로 들리냐면, 다음에 또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야. 근데 이거를 시댁도 내가 챙기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챙기고 내가 다 챙기고 있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이제 버겁기도 하고 화가 나죠. 그리고 요즘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벌이가 아니고 반반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책임이 꼭 며느리에게 있는 것 마냥, 아내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마냥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부장적일 확률이 높고요. 하다못해 애 키우는 것도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관계에서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36개월 동안은 부모하고 신뢰 관계, 애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가 한 3년 정도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굉장히 양가 행사에, 너무 많은 행사에 불려다니거나 너무 많은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둘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부모님들은 며느리를 위하거나 아들을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자꾸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둘이 잘 살게 하는 게 진짜 효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심각한 경우는 실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경우들이 도록 있어요. 근데 결혼에 가서까지 그걸 챙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들만의 가족이 됐으니 두 사람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모님들이 이걸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선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양가에 끌려다니거나 이러면 우리 부부가 잘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지 못해요. 자, 이 3년이 왜 중요하냐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결혼해서 저는 결혼 시작부터 3년 동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골든타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충분히 이해관계를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에서 내 배우자가 원하는 습관을 하나씩 장착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시간을 잘 가지게 되면, 3년을 잘 보내게 되면 그 이후에 남은 30년, 40년, 50년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최소 5년에서 10년을 하게 되잖아요. 그 베테랑 소리를 듣죠. 어느 정도 제법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 이상하게 5년, 10년 돼도 잘 살까요? 결혼은?
그쵸? 이 신혼 초에 이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부부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러분이 5년,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있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초창기 3년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할 수 없고 헤어지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걸 해봐야 돼요? 아, 우리가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길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습관을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구나, 내 배우자에게 어떤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 거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며느리에게 자꾸 효도를 강요하는 문화 자체는 이제 시대적으로 굉장히 안 맞다라는 거.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추는 좀 더 멋진 가정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